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고 싶은 말씀, 바라는 점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20살 그 나이에만 입니다. 딱 한 번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을 때가 있었다. 분명 팍팍했던 하루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약속 하나가 취소되는 바람에 혼자 가까운 극장에 들어갔던 나. 말랑말랑한 사랑 영화나 청춘 드라마를 굳이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시간이 맞는 영화가 딱 그거 하나라서 보게 되었던 영화. 영화를 보는 내내 나도 모르게 엄마 미소를 짓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너무 예뻐 보였다. 20살, 딱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사랑. 20살, 딱 그 나이에만 꿈을 꿀 수 있는 꿈.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너무 예뻤던 거다. 극장을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음반 가게에 들어가서 그 영화의 OST를 샀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내 머릿속에 재생되는 영화 속의 장면들, 그 장면들이 어느새 20살의 나로 오버랩되어 흘러갔다. 바로 그 순간, 딱 한 번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던 순간. 하지만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순간 내 그리움의 대상은 20살, 딱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사랑. 20살, 딱 그 나이에만 꿀 수 있는 꿈.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내 나이 20살 때. 내가 그리웠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 20살의 꿈을 꾸던 20살의 내 자신이었을 뿐. 도대체 나중에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어떤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맛있는 초콜릿만 먼저 먹고 나면 나중에 맛없는 것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 그 외에도 고진감래, 흥진비례, 전화위복, 세옹지마,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 어쨌든 전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뭐 그런 의미일 텐데 나는 항상 이 말들의 의문이 들곤 했다.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올까? 그냥 힘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들은 아니고 어떤 만화에 이 말들을 맹신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는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기뻐한다. 이것은 곧 내게 행운이 찾아올 거란 의미라고 좋아하면서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불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기뻐한다. 심지어 불행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바보 같은 그 모습에 독자들은 피식피식 웃게 되고 언젠가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도대체 나중에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걸까? 어깨가 축 늘어진 그 친구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뻔한 위로의 말들은 참 많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잖아. 아픈 만큼 성숙해진대.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의 시련이 언젠가 네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그 말들을 극구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더 좋은 날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않아도 되니까 아픈 일, 힘든 일 따위는 겪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저 나의 무력함이 슬펐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뻔한 위로의 말밖에 던질 수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니까. 내가 끊어야 할 두 가지. 내가 끊어야 할 두 가지? 그게 뭐야? 내 휴대폰을 흘깃 보더니 친구가 했던 말. 담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뭐였을까? 나도 궁금해졌다. 벌써 한참 전에 적어두었던 글이다. 그 당시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담배가 아니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생각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어느 날 밤, 나는 휴대폰을 열고 배경화면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끊어야 할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분명 그 사람이었다.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멈추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였을까? 정말 담배였을까? 그 사람 때문에 더 자주 찾게 되던 술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한참 빠져 있었던 게임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평생 나를 자책하게 하는 나의 선천적인 게으름? 생각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글인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끊어야 할 두 가지? 그게 뭐야? 친구의 질문에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을 들켜버린 것처럼 무척 당황하게 돼서. 한참 전에 적어두었던 그 글이 지금의 나에게도 적용되다니.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은 지금도 너무 많다. 언제나 나에겐 끊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이상은 되는 걸까? 하나의 자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담배, 술, 게임, 늦잠, 자기 합리화, 혹은 자책.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자리는 너무나 쉽게 채울 수 있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한다 믿었던 시간들. 참 빠르게 흘러갔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 이제 내가 끊어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련. 난 분명히 너를 본 걸까?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 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 참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상상해온 장면이 현실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그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그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가 아는 그는 아닌 느낌. 그래서였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분명 너를 본 것일까? 그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다. 난 분명 너를 본 걸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 그 노래. 문득 잠에서 깨면 우리 둘은 사랑했었고 오래전에 헤어져 널 이미 다른 세상에 묻기로 했으니 문득 잠에서 깨면 우리 둘은 남이 되었고
그 흔적조차 잃은 채로 하루하루 더디게 때우고 있으니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날 밤, 오래전 편지들을 꺼내서 읽었던 그날 밤,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편지들 속에는 그 사람이 있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하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오늘 나는 분명 너를 본 걸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걸까? 내가 아는 그가 아닌 다른 이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아니면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을. 오늘 나는 분명 너를 본 걸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아왔는데 산책 나갈래? 여자가 물었다. 아니, 남자가 대답했다. 남자는 정말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는 화가 났다. 여자는 남자가 산책을 원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했던 것이고 남자가 그것을 알아채주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남자는 답답했다. 나 산책 나가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가줄래? 이렇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면 될 것을 여자가 왜 화를 내는지. 여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내 마음 하나 못 읽는 남자 때문에. 어떤 소설 속 한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누군가를 오래 알수록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자책감도 늘어난다. 참 이상하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땐 상대를 알아가는 일을, 그리고 상대에게 나를 알려가는 일을 참 재미있었다. 서로의 이름부터 생일과 성격, 식성, 취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긴장하면 눈을 자주 깜빡인다든지, 거짓말할 땐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운다 등의 내 작은 습관이나 지나치듯 했던 내 말을 상대가 기억해주면 점점 더 즐거워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정보에 대한 공유는 즐거움이 아닌 당연한 것, 혹은 의무로 변해버려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를 이해 못해주지? 왜 그거 하나 기억 못해주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내는 일이 잦아진다.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아왔는데 그런 이유로 날 이해 못해주는 상대가 답답하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오래 알아온 상대를 내가 이해해주자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빈틈. 대학 시절 우리 동아리엔 유난히 열심인 선배가 있었다. 한낱 동아리 활동일 뿐인데도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선배가 나 또한 대단해 보였고 싫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다. 바로 빈틈이 없다는 그 점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그래서 편하지 않은 두꺼운 물건이 있어서 어느 늦은 밤 동아리방을 찾았을 때 그곳엔 선배가 있었다. 다른 후배 녀석이 해야 할 일을 선배가 대신하고 있는 중이었다. 밤을 새가면서. 선배, 그런 건 그냥 어떻게 되든 걔한테 끝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선배는 그저 자기가 하는 게 빠르고 마음 편하다며 웃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선배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선배 그거 알아요? 선배는 가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막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선배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뭐든지 혼자서, 알아서 잘 해내는 선배는 주변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어 보였고, 내가 안 해도 선배가 알아서 잘 하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까지 갖게 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점점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 한참이나 잊고 있던 선배를 다시 떠올리게 한 건 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이별을 말하던 그 사람. 그 사람한텐 내가 필요해. 근데 넌 내가 없어도 괜찮잖아. 난 그저 언제든 그 사람이 필요할 때면 기대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색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이 걱정하고 힘들어 할 만한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넌 좋은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고. 하지만 네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가치 없이 그렇게 느껴져.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언젠가 내가 선배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이뤄간다는 것은 남들에게 패키치지 않고 나 혼자 알아서 잘 하는 것. 그게 정답은 아니었던 건데, 어느 정도의 빈틈, 상대가 답답해하지 않을 정도의 빈틈은 필요했던 건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다. 그때의 선배와 마찬가지로. 화분. 처음 내가 화분을 죽였던 이유는 너무 무심해서였다. 화원에서 몹시도 친절하게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한다는 의미의 7일이라 적힌 편말을 꼽아줬음에도 늘 깜빡했다. 낮에는 거의 집에 없다 보니 늘 창문도 커튼도 꼭꼭 닫아놓고 다녔다. 그러니 물도 못 먹고 햇빛도 못 받은 녀석이 오래 버틸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 녀석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은 다음에야 나는 그 자리에 화분이 있었음을 자각했다. 그 후로는 한동안 화분을 들여놓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고 말았다. 선물 받은 화분을 누구에게 줘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녀석을 받아들고 집에 왔는데 이번에 정말 죽이지 말고 잘 키워봐야지 싶었다. 매일매일 물도 주고 햇빛 좀 받으라고 낮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하기도 하고 이름도 붙여주고 자꾸 말도 걸어주며 사랑을 주면 잘 자란다기에 용기 내어서 녀석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는데 그 녀석을 나는 버렸다. 어느 날부터 잎이 노래지더니 죽어버렸다. 관심을 퍼줬는데 사랑을 퍼줬는데도 왜 그런 걸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나는 화분이란 걸 키울 수 있는 인간이 안 되나 보다 자학 증상까지 일어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죽어가는 화분을 보면서 친구가 말하길 야, 얘는 물 많이 주면 안 되는 앤데? 너 물 되게 자주 줬지? 야, 그러니까 썩어버리지.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된다고? 의아해하는 날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는 화분 전문가인 양 잘난 척하며 계속 떠들어댔다. 야, 원래 모든 식물은 막 물을 찔끔찔끔 이렇게 자주 주면 안 돼. 더 갈증나서 죽어버리거나 썩어버린다고. 물 주고 싶어도 꼭 참았다가 품종마다 3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막 혹은 보름에 한 번 충분히 많은 물을 주는 게 중요해. 찔끔찔끔. 그게 더 화분을 갈증나게 한다라.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고 너무 무심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려워. 괜히 짜증이 났다.
세상엔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나는 또 심각한 자학 모드로 돌입했다. 어쩌면 나는 화분을 기를 수 없는 인간인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내 맘대로 물을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만큼 그래도 잘 자라는 화분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어쩌면 제대로 된 사랑 또한 하기 힘든 인간인 게 아닐까 싶어서. 친근함에 대한 규율책. 저기 고맙긴 한데 좀 부담스럽네. 그 말을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친절과 호의를 왜 부담으로 생각하지? 그만큼 내가 좋아하니까 잘해주고 싶으니까 잘해주는 건데 왜 그런 거지? 나중에 알게 됐다. 그것은 연애 초보들이 곧잘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라는 것을. 연애 초기에 너무 잘해주는 것, 너무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걸 그땐 나도 몰랐던 거다. 참 어렵다. 그렇다고 너무 내 마음을 감추면 그게 싫어서 상대는 떠나고, 그렇다고 또 잘해주기만 하면 상대는 이내 날 질려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은 늘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연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나는 우리가 꽤 친하다고 생각해서 농담을 한 건데,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때, 상대 또한 솔직한 나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해서 그런 건데, 상대가 불쾌해하는 것이 역력히 보일 때, 어렵게 털어놓은 내 비밀 이야기에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런 문제는 꽤 오랫동안 알아온 관계, 제법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상대가 나를 멀리하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참 답답하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러고서는 이내 상대를 원망하게 되지만 사실은 알고 싶다. 친근함에 대한 규율책을. 어떤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친근함에 대한 규율책, 선을 넘었을 때 알려주는 가이드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 해도, 아니, 오히려 가깝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사고가 일어나곤 하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4회차에 걸쳐서 나는 아직도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읽어드렸습니다. 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